손흥민 선수가 이번 쿠웨이트전에 못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홍명보 감독이 쿠웨이트전을 앞두고 배준호 선수를 추가 발탁을 했습니다. 배준호 선수가 지금은 이민성 감독의 22세 이하 팀에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22세 이하 팀에 소속되어 있었던 배준호가 쿠웨이트전에 대비해서 A 대표팀에 추가 발탁이 됐습니다. 내일부터 A 대표팀에 합류를 해서 훈련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왜 배준호 선수를 다시 뽑게 됐냐? 손흥민 선수의 부상 첫 번째. 두 번째는 문선민 선수도 경고 누적 때문에 다음 경기를 못 뜁니다. 그러니까 문선민 선수가 못 뛰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까지 지금 부상으로 못 뛰니까 왼쪽 측면 공격수가 나올 만한 선수가 지금 없어요. 보시면 우리가 뽑은 선수들 중에서 왼쪽 측면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있고요. 전진우 선수가 있고 황희찬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진우 선수도 요즘에는 오른쪽에서 많이 뛰고 양현준 선수도 양쪽에서 뛸 수 있지만 오른쪽에서 많이 뛰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선민 선수를 제외하면 손흥민, 황희찬 두 선수만 남는 건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부상 때문에 못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경기는 애초에 손흥민 선수가 나오면 안 되는 경기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미 월드컵을 확정지었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부상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으로 보여요. 어제 홍명보 감독이 어떤 인터뷰를 했냐? 손흥민의 상태, 현재 완벽하게 100% 부상 회복이 된 상태가 아니다. 무리를 하면 20분이나 30분 정도 뛸 수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이라크전에는 명단에서 제외를 한 거고 지금 부상 중이기 때문에 쿠웨이트전에 나설지 안 나설지는 2, 3일이 지나면서 몸 상태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손흥민을 왜 뽑았냐? 이제 홍명보 감독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월드컵을 확정지은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여나 예를 들어서 이라크전을 우리가 졌어요. 혹은 이라크전에 손흥민 선수가 20분 정도라도 뛸 수 있는 상태인데 이라크전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물론 이라크전은 명단 제외가 됐지만 그럴 때 혹시 모르니까 손흥민 같은 선수를 20분이라도 쓰고 싶어서 그렇게 뽑았다고밖에 보여지진 않아요. 우리가 이라크전을 졌어요. 그러면 쿠웨이트전이 월드컵을 결정해야 되는 경기거든요. 혹시 모르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부상은 있지만 어느 정도는 뛸 수 있는 상태니까 뽑았다 이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미 이라크전을 이겼으니까 손흥민 선수를 내보내면 안 되는 경기가 쿠웨이트전이 됐다. 손흥민 선수가 일단 부상을 당한 상태고 그리고 부상이 낫지 않은 상태 100%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모든 선수가 부상이 100% 완치가 돼서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부상을 100% 낫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나가는 경우가 꽤나 많죠. 손흥민 선수도 실제로 그렇게 인터뷰를 많이 했잖아요. 부상을 어느 정도는 달고 늘 경기에 나간다.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있을 때도 처음에는 20분, 그 다음 경기는 70분 시간을 좀 늘렸어요. 그런데 정작 유로파리그 결승전에는 조금밖에 못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리그 경기에서는 아예 안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 선수도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위해서 부상 회복을 하기 위해서 경기를 조금씩 늘려 나갔는데 다시금 부상이 안 좋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나 손흥민 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아예 못 나올 상황. 예를 들면 김민재 선수처럼 김민재 선수가 이제는 아예 부상이 못 나올 만한 상태잖아요. 낭종까지 있었고 막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부상 때문에 경기에 나올 수도 없는 상태인 거고 손흥민 선수는 부상은 있지만 쓰면 20분 뛸 수 있는 상태. 20분 정도 뛸 수 있다면 쉬게 하는 게 낫지만 20분이라도 뛸 수 있다면 손흥민을 어떻게든 위기가 왔을 때 월드컵을 확정짓는 이 기간이다 보니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손흥민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그런 선택을 홍명보 감독이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일단은 배준호 선수를 뽑았다는 건 손흥민 선수를 쓸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제 문선민 선수가 경고로 못 나오기 때문에 배준호 선수를 뽑은 것도 있긴 하지만 황희찬과 배준호 두 명의 선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월드컵 본선에 갔잖아요. 월드컵 본선에 갔는데 그 이후에도 부상을 달고 있는 손흥민을 쿠웨이트전에 쓴다. 이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손흥민 선수도 물론 손흥민 선수는 나오고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특히나 우리가 이런 때에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의 상황도 좀 대비를 해봐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드컵이 우리가 좀 다가오고 있고 월드컵이 다가왔을 때 손흥민 선수를 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당연히 먼저 고민을 해야 되지만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는 어떤 대체자가 있어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이제 손흥민이 없을 때는 경기를 짜야 되느냐,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이라크전 손흥민이 없을 때 경기력 자체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는 마무리에 조금 더 강점이 있는 그런 선수긴 하지만 우리 국가대표팀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플레이메이킹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없을 때 오른쪽 공격은 이제 이강인이 있으니까, 혹은 황인범이 있으니까 오른쪽 공격에서 거의 모든 공격이 되고 왼쪽에서 아예 공격이 안 되죠. 손흥민의 영향력이 없으니까. 황희찬 선수도 지금 몸 상태라던가 컨디션이라던가 경기에 대한 감각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서 배준호 같은 선수를 쓰면서, 특히나 배준호 같은 경우에는 황희찬이나 손흥민 선수,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오랫동안 측면에서 이제 침투형 공격수들, 마무리를 하는 공격수들, 이런 유형과는 좀 다르거든요. 배준호 선수는 가운데로 좀 들어와서 드리블 돌파도 잘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선수는 플레이 메이킹, 하프 스페이스에서 찬스 메이킹, 이런 것들을 하는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준호 선수가 온다면 배준호 선수를 활용해서 오른쪽에서는 이강인, 왼쪽에서는 배준호, 이 좌우에 있는 선수들을 하프 스페이스로 움직이게 만들어서 좌우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이런 형태로 아마 전술적인 실험을 이번에는 해야 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아마 그런 실험을 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걸 생각해보면 손흥민 선수를 굳이 부상을 달고 있는데 뽑았어야 될까라는 건 있거든요. 홍명보 감독이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나오진 못했지만 경기장 밖에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다. 본인의 경험이라던가 이런 선수들한테 여러 가지 중동에서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경기에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경험들을 선수들에게 공유했는데 선수들이 이런 것들을 잘 수용해줬다. 그래서 경기에 못 나오더라도 경기장 안팎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생각한다. 이런 걸 보면 손흥민 선수가 부상 때문에 못 나올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 본인도 좀 알고 있었을 텐데, 그걸 알면서도 손흥민 선수를 뽑은 건 이제 월드컵을 결정짓는 이 순간이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팀 내에서 리더의 역할, 팀 내에서 이제 뭔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 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팀 내부의 분위기나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위해서 손흥민 선수를 부상이 있지만 무리해서 데려간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랑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는 전술적인 구도는 좀 달라질 거예요. 어떤 거냐? 당연히 쿠웨이트는 수비할 겁니다. 밀집 수비를 할 건데, 우리가 밀집 수비를 무너뜨릴 때 우리의 전술, 홍명보 감독이 온 다음에는 어떤 전술을 쓰냐면요, 이태석 선수가 안 올라갈 때가 많아요. 3백을 만들고 서령우 선수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강인, 이재성, 황희찬, 혹은 손흥민 선수가 나올 땐 여기 손흥민이죠. 그래서 왼쪽 측면 공격수가, 이강인은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왼쪽 측면 공격수는 측면을 넓게 벌려주는 이런 역할을 맡거든요.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골은 계속 넣고 있지만 지난 경기도 홍명보 감독이 황희찬 선수에 대한 이런 플레이가 별로였던 건, 황희찬 선수가 측면을 넓게 벌려주는 역할이 아니라 황희찬도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벌려주는 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오히려 문선민 선수가 들어왔을 때 측면을 넓게 쓰면서 빨리 이 공간을 왔다 갔다 하니까 수비를 끌어내는 것에 문선민 선수가 더 괜찮은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배준호 선수가 여기 들어가면 배준호 선수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유형이거든요. 사실 배준호 선수도 이렇게 측면에서 라인을 밟고 있게 만들면 배준호 선수의 장점이 안 나와요. 배준호 선수는 기본적으로 플레이메이킹,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중앙 미드필더까지 보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배준호 선수를 뽑았으면 배준호 선수를 저렇게 측면 지역에 라인을 밟게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3백을 만들지만 3백이 이태석이 3백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박용우 선수 자리에 박진섭 선수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박진섭 선수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태석 선수가 올라가면 배준호 선수가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이때 박진섭 선수가 수비 라인의 사이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박용우 선수가 있을 때는 박용우 선수가 아예 왼쪽 센터백처럼 내려올 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태석 선수가 올라가게끔 만들고 배준호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이강인 선수처럼 안쪽으로 들어와서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움직임을 살려줘야 배준호 선수가 플레이 자체가 더 극대화가 된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쿠웨이트전은 배준호를 활용을 했을 때 조금 더 안쪽으로 배치하는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배치하는, 아무래도 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흥민의 대체자를 찾아야 되거든요. 왼쪽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왼쪽 측면에서 배준호 선수를 활용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근데 그 방식이 지금까지 손흥민이나 황희찬, 문선민 이런 선수들을 활용하는 방법과는 아예 좀 달라져야 된다. 측면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좀 들어오는 역할을 배준호 선수에게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이제 홍명보 감독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왼쪽 측면에서의 역할이 이런 겁니다. 왼쪽 풀백이 3백을 만들 때 왼쪽 센터백으로 뛰고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서령우 선수는 올라가 있고요. 이렇게 가장 끝에 이강인, 박용우와 황인범, 그리고 문선민 선수가 왼쪽에 있는 거죠. 이재성, 그리고 안쪽에 오영규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풀백은 올라가고 왼쪽 풀백은 내려가 있으면서 3백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당연히 측면에 있는 선수는 터치라인을 밟아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뛰는 선수가 손흥민, 황희찬, 그리고 문선민이죠. 여기서 이제 문선민 선수가 잘하고 있는 건 측면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측면 돌파가 되니까 수비가 문선민을 따라서 끌려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패턴으로 지난 이라크전도 골을 넣었잖아요. 이것도 골을 넣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측면을 넓게 쓰는 게 홍명보 감독의 왼쪽 측면 공격수가 해야 되는 역할인데, 배준호 선수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서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측면에 있는 이 풀백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올라와서 배준호가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는 홍명보 감독이 본인의 전술에 선수를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선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전술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걸 홍명보 감독이 증명해 줘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 쿠웨이트전은 손흥민 선수가 나가고 싶다라고 할지라도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쓰면 안 되는 경기처럼 보인다. 부상도 회복이 안 된 상태고 우리는 월드컵 예선을 통과한 상태인데,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한 시즌 동안 이미 시즌을 풀로 치르고 온 상태인데 굳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경기에 손흥민을 무리해서 쓰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